안녕하세요. 베스트셀러 읽어주는 북멍타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누구는 죽어라 이래도 제자리 걸음인데 누구는 돈이 돈을 부르는 삶을 살까?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책은 대한민국 경제 경영 분야의 전설,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입니다. 한때 파키스탄 노동자 같은 처지로 미국 시골 마을에 떨어져 6달러짜리 냉면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겁이 나 식당 문 앞을 서성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한 해에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내고 전 세계 수천 개의 매장을 거느린 글로벌 기업의 회장이 되었죠. 그는 말합니다. 돈을 벌어본 적 없는 이론가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돈은 그 자체로 생명체와 같아서 그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곁에 머물지 않는다. 라고요. 오늘 북명타임에서는 자수성가한 억만장자가 온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돈의 진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만원짜리 한 장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억만장자의 뇌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깊이 새겨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은 인격체다라는 선언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의아하실 거예요. 돈이 무슨 사람이야, 그냥 숫자지, 라고요. 하지만 김승호 회장은 단언합니다. 돈은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며 의지를 지닌 개별적 실체라고 말이죠. 돈을 법인처럼 대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인에도 사람 인자가 붙듯 돈에도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돈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붙어 있고 싶어 하지만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보복을 퍼붓습니다. 작은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에겐 큰 돈이 절대 오지 않고 술집이나 도박판에서 비참하게 쓰인 돈은 주인에게 정이 떨어져 다른 돈들까지 데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겨우 몇백 원인데 하며 길가에 굴러다니는 동전을 무시하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과시하고 싶어서 혹은 허세를 부리려고 친구인 돈을 억지로 끌고 나가 희생시키지는 않았나요?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부자 인생길이 비로소 열립니다. 돈을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처럼 존중해 보세요. 사랑하되 지나치지 않게, 품을 땐 따뜻하게 품고 가야 할 땐 기쁘게 보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해해야 할 법칙은 돈의 중력입니다. 우주의 중력이 있듯 돈에도 중력이 있습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주변 물체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듯 돈도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을 잡아당기는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많은 사람이 10억을 모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보통 한 달에 300만 원씩 아껴서 언제 모으나 하며 한숨부터 쉬곤 하죠. 산술적으로는 수십 년이 걸릴 것 같지만 돈의 속성을 알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0억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1억이고 1억을 모으기 위해선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을 때의 노력을 100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1000만 원을 모으는 노력은 95, 그 다음은 90, 이런 식으로 점차 줄어듭니다. 왜냐고요? 이미 모인 첫 번째 1000만 원이 스스로 일을 하며 나를 돕기 때문입니다. 나와 자본이 합심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재산은 1, 2, 3, 4처럼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처럼 배수로 늘어납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뒤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스노우볼과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종잣돈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1000만 원은 거대한 중력을 만들어낼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중력을 가속화하는 핵심 엔진이 바로 복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습니다. 복리는 간단히 말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런 버핏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1540년 프랑스 국왕이 산 모나리자를 예로 듭니다. 당시 2만 달러였던 그림값 대신 그 돈을 연 6%의 복리로 투자했다면 지금쯤 1000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되어 있을 거라는 계산이죠. 이는 미국 국채 규모의 수천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느냐, 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인생의 항로가 갈립니다.
카드 할부나 마이너스 통장은 복리를 적으로 둔 셈입니다. 갚아야 할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 여러분을 가난의 수렁으로 밀어넣죠. 반대로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든 투자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의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이 아니라 복리를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매달 400만 원씩 꼬박꼬박 버는 사람과 어떤 달은 1000만 원을 벌고 어떤 달은 한 푼도 못 버는 사람 중 누가 더 큰 힘을 가졌을까요? 연봉 총액은 같아 보여도 돈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승호 회장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 비정기적인 큰돈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강조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홍수가 나고 나머지 달은 가뭄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매일 조금씩 비가 내리는 땅은 비옥한 옥토가 됩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죠. 일정한 수입은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리스크를 제어하게 해줍니다. 반면 비정기적인 수입은 사람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크게 벌었으니 내가 부자가 된 줄 알고 사치를 부리게 만들죠. 하지만 일정한 수입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통제하며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수입이 불규칙한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수입을 정기적인 수입 자산, 부동산 월세나 배당주 등으로 전환하는 작업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기 돈뿐만 아니라 남의 돈도 아낄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회식 자리에서 공금이라고 비싼 술을 마음껏 시키거나 친구가 밥 사는 차례라고 평소보다 과하게 비싼 메뉴를 고르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길가에 방치된 쇼핑카트를 무심코 지나치지는 않았나요? 김승호 회장은 지금도 주차장에 널브러진 카트를 직접 끌고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카트 하나가 파손되면 누군가에겐 손실이 되고 그 손실은 결국 세상의 비용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내가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입니다. 세금, 공금, 친구의 돈. 이 모든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내 돈도 나를 존중하며 곁에 머뭅니다. 세금을 아까워하기보다 국가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당한 비용으로 여기는 마음가짐. 그것이 부의 그릇을 키우는 길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뉴스에서 연일 대공황이 온다며 비명을 지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무서워서 가진 것을 팔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김승호 회장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가 사실 리스크가 가장 적은 시기다라고요. 리스크는 가격이 높을 때 숨어 있습니다. 거품이 껴서 모두가 환호할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때죠. 반대로 폭락장에서는 이미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되어 하락했기 때문에 실제 리스크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고 일주일 뒤가 가장 안전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항공사가 정밀 점검을 할 때니까요. 그는 2020년 코로나 폭락장에서도 모두가 두려워할 때 주식을 사모았습니다. 단순히 도박을 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로 리스크를 확인하며 철저히 대응한 것이죠.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는 것. 이 단순한 진리를 실행하는 소수만이 부의 이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김승호 회장은 부자가 되는 데는 각기 다른 4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부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주로 재주가 좋거나 부지런한 사람들에게서 보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돈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버는 것과 모으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지출을 관리하고 돈을 인격체로 대하며 소중히 간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재산을 모은 후 이를 지키는 것은 또 다른 기술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사기, 무모한 투자로부터 내 성벽을 지키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넷째,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검소하되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낼 돈은 제때 내고 줄 돈은 기쁘게 주는 것.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세련되게 쓸 줄 알아야 돈이 주인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마른 사람이 버는 능력에만 몰두하다가 나머지 능력이 없어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다리 중 어느 쪽이 짧으신가요? 네 다리의 길이가 같아야 밥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조언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한 사기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무리한 대출을 쓰게 하죠. 결국 조급함은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40살의 부자가 되는 것도 사실 매우 빠른 편입니다. 부를 다루는 기술과 철학을 배우는 데는 최소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빨리 부자가 된 사람 중 그 부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은 역설적이게도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잣돈을 모으고 경제 용어를 공부하고 복리의 파도를 타며 차근차근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자본 이득이 내 노동 수입을 넘어서는 날, 그날이 바로 당신의 경제적 독립기념일이 됩니다. 그날 이후의 부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글을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용을 모르는 금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가산금리, 경상수지, 양적 완화, PER 같은 용어들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한국은행이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핵심 90개를 보았을 때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문이 열린 성을 지키는 성주와 같습니다. 내 재산이 어디로 새나가는지도 모른 채 노동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하세요. 모든 배움은 용어의 이해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용어를 알아야 신문 기사 속 의도를 파악하고 금융상품이 나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투자자는 남의 인생의 조연일 뿐입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공, 즉 자본가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부자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행동 하나를 제안합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죠? 하지만 사소한 습관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성껏 이불을 개고 주변을 정리하는 행위는 내 삶에 대한 예의이자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고 주변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사람. 이런 절제와 규칙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비로소 머물 결심을 합니다. 어지러운 방에서 대박 투자처만 찾는 사람은 설령 큰 돈을 벌어도 곧 잃게 됩니다. 부의 그릇은 여러분의 일상 속 사소한 태도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을 통해 부의 본질을 엿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충성스러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무서운 폭군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자신의 잘못이다 라고요. 이 말은 엄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운명을 바꿀 기회는 매일 찾아오고 있으며 그 열쇠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도전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관심과 나태함만은 경계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지갑 속 돈을 인격체로 대하고 경제 용어 하나를 더 익히며 아침 이불을 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부의 그릇을 키워가다 보면 어느덧 돈의 중력이 여러분을 성공의 궤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북멍타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독립기념일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돈의 속성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 깊이 있는 베스트셀러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